지금은 돈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솔직히 요즘은 정보의 바다 혹은 정보의 이제 홍수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면 우리가 부동산 혹은 재테크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면 뭐 서점에 가서 책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정보들이 너무 이제 난무하고 있어요. 난무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고 제어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들 부동산 시장에서 전문가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문가는 누군가요? 전문가.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여러분들 통장에 돈을 벌어주냐 못 벌어주냐 그걸로 좀 따지는 거거든요. 제 입장은 그래요. 여러분들 통장에 혹은 제 통장에 잔고가 오늘부터 기점으로 단돈 1원이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통장 잔고가 늘어나게 하면 그분이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리서치라든지 뭐 리서치 그냥 브리핑 시사 브리핑 그런 등등 그냥 데이터 가지고 맞추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투자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에는 시장의 진입 장벽이 늦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보세요.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런 기사. 그냥 이런 기사가 맞다 안 했다 그걸 떠나서 한번 기사를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뉴스원 기사입니다. 그냥 거래량 반등. 부동산이 한동안 서울 아파트가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가 1000건 미만으로 진짜 많아봐야 1000건이었고 600건, 800건, 900건 뭐 이런 식으로 거의 14개월, 15개월 정도 거래가 계속 없다가 최근에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었고 지금 거래가 조금 는 건 사실이에요. 는 건 사실이고 자 보세요. 서울 아파트 이건 팩트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5월 이후로 최고치로 1317건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많은 건 아니고 2000건 3000건을 훨씬 더 넘어야 되는데 1317건이라는 건 그동안 1000건 아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이 올라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거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특례 보금자리론이고 두 번째로는 한동안 사람들이 집을 너무 많이 안 샀으니까 이제는 살 때가 됐긴 했겠죠. 아무래도 신학기가 들어오는 3월이 들어올 때 아무래도 이사 수요가 맞물린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반등한 건 맞아요. 한동안 죽어있는 시장에서 거래량이 살짝 반등한 건 맞는데 여기서 집값 바닥론이 살짝 고개가 들어왔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악성 매물 위주로 거래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 매매 호가가 이렇게 겹겹이 쌓이잖아요. 겹겹이 쌓이고 이거는 비싼 매물, 이거는 싼 매물인데 아무래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싼 매물 사겠습니까? 좋고 싼 매물을 사겠죠. 그러니까 좋고 싼 매물들은 지금 여러분 시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소진이 되고 있다고요. 좋고 효율이 좋고 가성비가 좋고 싼 매물들은 다 사라지고 있다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내가 급매로 잡을 수 있겠다. 완전히 싸고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싸지만은 않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장에서 직접 가보시면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사의 밑으로 내려보면 자 이렇게 써볼게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사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KB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회는 숨통을 트인 상황인 건 맞다면서도 다만 악성 매물이 일부 소화되는 과정으로 바닥을 운항이 아직 이르다. 그럴싸하죠. 그럴싸한 멘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인포 리서치 팀장은 고금리 부담에 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있어 매수세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대출 환경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면 앞으로 시장이 더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여 여전히 바닥이라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어느 기관, 그 다음 리서치 팀장, 이런 기관, 이 전문가들은 결론적으로 바닥이라 보기 어렵고 조정을 받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거 있어요. 자, 여러분, 바닥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닥이라고 치면은 사실상 바닥을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닥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 전문가들 있죠. 제가 말하는 리서치 팀장, 수석 전문의와 이 사람들 보고 바닥을 맞출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100%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기사라는 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사건과 이슈가 벌어지고 나서 기자가 그 사건을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기사를 쓸 준비를 하죠. 기사를 쓸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겠죠. 이 의견이 맞냐? 라고 터지면 이미 뭐죠? 이미 이 현상은 일어났다는 거죠. 바닥이 이미 끝났고 이미 가격이 올라온 상태에서 기사가 떴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바닥을 다지고 실질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실제 상승에 진입했다고 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이 기사로 봤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제 말뜻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을 맞춘다는 건 예전에 발목에 사서 어깨에 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닥을 다진다는 건 이 경험치와 촉을 어느 정도는 이제 무시를 못 한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수석 전문위원, 리서치 팀장,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들어갔겠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그냥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 사람들은 지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하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될 거니까 그냥 이럴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것 뿐이밖에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기 돈을 얼마큼 투입을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투자자라고 볼게요. 저 같은 투자자는 집이 한두 채가 있는 게 아니라 수십 채, 여러 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돈이 들어가는 사람하고 돈이 안 들어가고 그냥 데이터를 분석한 사람하고 그렇게만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을 믿을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전문가 위원이니까, 그리고 네임드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말이 당연히 그럴싸하죠. 왜? 대출 인상 계속 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맞춰가지고 계속 내려간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그거에 저저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방관하고 있다가 또다시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도대체 좋아, 네 의견은 도대체 뭐냐? 지금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지만 그만큼 테이크한 게 있다는 거죠. 즉 거래량이 반등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타이밍은 맞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뭐가 있죠? 24년에 총선이 있죠. 각각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겠지만 총선에 대한 지역적인 호재, 개발, 모든 것들이 다 물밀듯이 쏟아질 겁니다. 그 지역마다 다를 거고, 그 다음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엄청난 부양책을 펼치고 있는 건 맞죠. 그리고 금리를 최대한 이 이상은 오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도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를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전세 얘기도 할 건데, 전세도 지금 거의 완전히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놨죠. 죽여놨어요. 그냥 아예. 누가 빌라 전세 시장을 지금 들어가겠어요? 누가? 미친놈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장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빌라 시장을 완전히 이렇게 작살을 내버렸는데 누가 들어가겠냐고. 근데 그 시장에서 그러면 빌라 시장을 아예 배제를 한다 치고
그러면 월세는 혹은 매매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월세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월세 지금 한번 가보세요. 가격 많이 올랐죠. 예전에 월세보다는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월세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월세를 그렇게 좋아했나요? 아니죠. 월세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인식이 돈을 버린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월세가 어느 정도 포화가 되면 어느 시장으로 돌아오겠죠? 결국은 매매입니다. 매매. 근데 그 매매 시장이 빌라로 들어올 것 같으세요? 아니죠. 당연히 아파트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고 더 이상 매수 안 할 사람도 없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를 매매를 거래량에 드릴까요? 당연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냥 데이터 상으로 분석하면 사실상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제가 말씀드린 그 돈을 투자하고 있고 지금도 몸담고 있고 앞으로도 투자하고 있고 목숨 걸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지역 이런 아파트 이런 곳에 이 자금이 있는데 이 정도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진입을 해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시각이 맞는 거지 과연 부정적으로 이 시장을 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아직 회복되기 이르다고 해서 간망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상승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제가 계속 말했죠. 그때 여러분들은 이미 늦었다. 끝났다. 왜? 남들은 이미 진입했고 여러분들 샀으면 또 다시 여러분은 막차 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맞잖아요. 남들은 요만큼 세게 먹을 때 여러분들은 뒤늦게 타는 걸 똑같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게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또 뭐 개소리 짓거리냐. 또 갑자기 지금 계속적으로 뭐 몇 년은 더 내릴 건데 뭘 헛소리 짓거리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간에 결과로 나타나기 마련이겠죠. 누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데이터상으로 분석이 안 되는 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 22년 여러분 계속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는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코스닥 23년에 개 작살이 날 거다. 바닥이 날 거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 지수인데 정확히 말하면 23년 1월 5일 보이시죠? 여기가 가장 바닥이었어요. 바닥인데 어떻게 됐죠?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코스닥만 올라갔냐? 아니죠. 코스피를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똑같이 보면 코스피 지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코스피 지수로 넘어왔어요. 코스피 지수고 자 3개월 올해 지금 3개월 1월 5일 똑같이 보이시죠? 이때 분명히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었는데 다시 3개월 후에 어떻게 됐죠? 지금 2월 말을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분명히 지수는 올랐다는 거죠. 그만큼 올랐다는 거죠. 주식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가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 현재 가격 3,220만원인데 일단 올해 지표를 한번 볼게요. 올해 지표는 결론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금리가 인상된다고 계속적으로 했지만 데이터랑 다르게 실물 가격은 올라갔다는 거. 이때 초였습니다. 2천만원대였습니다. 2천만원 초반대 가격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해서 3,200대 가격까지 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들 말한다는 게 자 비트가 가장 선 반영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 뭐죠? 주식이죠. 그 다음 뭐죠? 부동산이죠.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로 분석은 안 됩니다. 사실 데이터로 분석은 안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누구 말을 믿냐 그런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리서치 팀장 수석 전문의 말을 들으면 계속적으로 하락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과연 투자로 몸 담고 있고 돈 꼬라박고 있고 계속 목숨 걸고 투자하고 있는 사람 진짜 돈을 투자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단돈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비트코인도 지금 올랐고 주식도 올랐고 그 다음 차례는 어디겠죠? 그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 한번 따져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